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중에 하나인데 쌍구라. 예. 쌍구랍니까? 삼구랍니까? 쌍. 쌍. 예, 네. 두 분이 쌍이라서 쌍구라. 선배님 지금 빠지시는 걸로. 삼구라까지 해서. 삼구라로? 네. 그럼 저는 쌍일, 얘는 쌍이 이렇게 할게요. 쌍삼. 쌍삼. 예, 남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원재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김정숙이 논평하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 두 분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조금 더 할게요. 예. 네,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식비를 그렇게 많이 쓰셨으면 식사 시간도 이렇게 늘어졌다 이런 걸 패러디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런 시청자만 있으면 정말 좋겠어. 애따 너 하나 먹어라. 이게 그 아르기닌, 네, 알부민, 알부민, 네. 알부민, 네. 알부민. 아, 예, 단백질, 예. 피로 회복, 기력 회복에 좋다는. 아, 정신 번쩍 내서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만 주면 또 남정욱 삐껴. 네. 이게 그러니까 한 끼에 6천 몇백만 원 한다는 그건가요? 한 병에? 아이 참 그. 자 오늘은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중에서도 현충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우리는 북한 김일성 집단, 김정은 집단이죠. 김정은 집단과 전쟁 중인 상태라 오늘 그 김정은 체제의 뿌리에 해당되는 김일성의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호국 네. 보훈 대상자를 가장 많이 만드신 분이죠. 김일성이 그러네. 아, 우리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면 네, 안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 김일성이는 무엇인가? 제가 두 분한테 주문을 받았어요. 김일성은 누군가? 보통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말아주세요. 근데 김일성이는 무엇인가라고 물어주세요. 예, 누구인가라고 하면 뭐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고 뭐를 했고 뭐 성장 과정은 어떻고 그 개인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낭만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김일성이 누구냐가 아니라 김일성이 무엇이냐, 우리 역사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작자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도대체 김일성이? 그러니까 저 민족에는 재앙이었지만은 그 개인한테는 그 거짓과 날조로 점철된 행복한 인생입니다. 김일성이가 과연 행복했을까 근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죽어서도 여전히 추앙을 받고, 반대로 박정희는 살아생전에 경제 개발한다고 빡세게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독재자. 이렇게 해서 제가 김일성 사주를 한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갑자년에 그 그렇죠. 1912년생이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이것까지 저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적어 왔는데요. 이런 사람 뭐 사주 외워뒀다 제가 쓸 데가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갑진월에 신유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갑진월에는 대호를 척사라는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살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유일에는 손에 칼만 들어오면이라고 하는 if 가정문이 붙거든요. 기본 살생을 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보통은 연주라고 하는 그 태어난 해는 조상하고 그 다음에 가문, 그 다음에 본인의 초년운, 그 다음에 월주는 자기 이제 부모, 그 다음에 자기의 청년 기운, 그 다음에 이제 일주 날에 해당하는 거는 자기 배우자, 그리고 자기 장년운. 근데 김일성은 마지막에 시주가 알려지질 않았어요. 근데도 제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시주는 뭐냐면은 자손하고 자기 말년운이거든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다. 이거 하는데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어요. 아니 언제 사주까지 그렇게 연구를 근데 하셨어요? 아니 많이 사주들 많이 보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는 없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어디까지 완전 영업 비밀 지금 까신 거예요? 이게 사주로 잠깐 빠지자면은 네. 일본에서 요새 한국으로 사주 보러 많이 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용화되나? 네. 그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사주 보거나 점을 보러 가면 이렇게 타임키퍼 땅 하고 45분이 한 타임. 그 상담 시간이 45분 넘어가면 돈 더 내고 연장하겠느냐?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점괘도 그러면 그거 드라마 끝날 때처럼 네. 아주 감질나게 하고서 땅 하겠네. 아마 그렇겠죠. 더 이상 예. 안 볼 수 없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는 20대 후반에 남쪽으로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대요. 네. 근데 한국 오면 맞든 틀리든 28살 여름 아르헨티나 딱 꼬집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뭔가 내가 좀 도움을 받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삶이 좀 막막해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국에 오면은 몇 군데 돌아다니면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일단 이 사람이 좀 어려운 처지다 싶으면 시간 연장 좀 무한대로 해주는 맛도 있고. 그래요. 다시 저 김일성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김일성 얘기를 하다가 이 쌍구라는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내가 내가 아주 옛날인데요. 네. 모택동이 그 미라로 만든 거를 보러 갔다가 진짜 막 역겨워서 네. 저 참 힘들었어요. 네. 막 이게 막 토가 막 올라오는 거야. 보셨어요? 예, 그 멀리서 봤죠. 가까이 예. 가고. 하여튼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이집트의 무슨 저 왕들처럼 무슨 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자식들 그 권력 유지하려고 지가 저기 가죽이 돼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본인들이 알면 그걸 행복해 할까? 근데 이게 아무리 그 시체 보존을 하고 그래도 세포가 계속 괴사하기 때문에 부품을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년에 한 2달인가 그래서 그거 네. 저기 리페어 하는 거 예. AS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인민들은 굶어 죽어나가는데 그거 저기 보존 처리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글쎄 했거든요. 러시아가 그 기술이 제일 높다면서.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김일성의 그 오리지널하고 갈아 끼운 부품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 지금은 아마 오리지널 부품은 없고 전부 다 갈아 끼운 걸 겁니다. 이것저것 하나씩 갈아 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원래 미란도 안에다 훑어낸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 자체를 보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멀쩡하면은 온화하게 웃고 계시면 되는 그래서 거죠. 제가 과거에 그 김일성 시신 가지고 뭐라고 TV조선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가 네. 이제 북조선에서 격분한 적이 있는데 아니 왜? 아니 김일성하고 김정일 그 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우리가 통일 대비를 해야 된다. 통일 대비라는 거는 통일되면 전 세계 호사가들이 와서 김일성 거, 김정일 거 이거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1+1으로 끼워서 팔 건지 아니면 등심, 안심, 아롱사태 이렇게 부위별로 팔 건지 이런 원칙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네. 통일 후에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격분하더군요. 제가 북조선 당국이라도 격분했을 것 같아요. 듣고 나니까 지금. 암살 안 당하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니 통일 대비라는 건 모든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변수를 줄이는 게 통일 대비잖아요. 예. 저기 이 공산당 정권 우리가 몇 개 겪어봤잖아요. 네. 소련도 겪어봤고 뭐 중국도 지금 겪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것들이 세습한 정권 공산당 정권은 없죠? 북한 빼놓고. 세습한 데가 그렇죠. 굳이 따지면 무슨 저 레바논 이런데 근데 그건 뭐 공산당 할수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건 이제 신정국가 왕정국가는 네. 빼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지들도 그게 민망한지 공화국이라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공화국 말은 안 써요? 예전에는 입만 벌리면 공화국 그랬는데 우리 공화국이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 이제 세계 좌파 학자들도 북한을 공산당 체제라고 분류를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약간 독특한 신정 체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세계 9위의 사이비 종교 예, 신도수 사이비 종교. 기준입니다. 예. 신도수 기자. 네. 1위가 뭐예요? 진짜 궁금하네. 그래서 1위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제가 그 통계는 안 봐가지고 알았어요. 9위인 거는 일단 확실합니다. 부인을 확인했어요. 예. 저는 이제 김일성이 이제 뭘 잘했느냐를 봤거든요. 잘했는 봤더니 혹시 영화 타짜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타짜. 예. 타짜에서 보면 그 곽초룡이라고 하는 악당 나오잖아요. 그 협박할 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배신하는 놈 죽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겁나게 잘했어요 김일성이가. 김일성이가 잘난 놈 제끼고 조만식 박헌영 못난 놈 보내고
뭐 허가이, 음. 연안파, 뭐 갑산파.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못난 것들을 빼고 이제 배신하면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스킬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도돼 있거든요. 숙청 스킬이. 예, 숙청 스킬이. 그래가지고 한 놈만 팬다. 9월 19일 날 들어가지고 그 처음엔 평양에서 대중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그 10월 14일까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일단은 소련의 그 티스차코프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 기세는 싸그리 동원해가지고 접대. 그 다음에 자기 오진우하고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치안 담당 이렇게 하면서 남쪽에 있는 조선공산당 요걸 먹으려고 북조선 분국 만들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거의 한 달 만에 다 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14일 날 이제 딱 갔는데 사람들이 보고 장군이라더니 애가 나왔네 그러니까 슬로건을 바꿨어요. 저는 장군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때가 30몇 살 때. 33살 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숙청을 할 때도 종파 분자면 종파 분자만 딱 때려잡고 그다음에 갑산파 때려잡을 때도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갑산파만 딱 때려잡고 소련파 때려잡을 때도 이제 허가이 숙청할 때도 그렇게 딱.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니겠지 이러다가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주영 회장께서 그 통일국민당 만들고 나서 남북 회담을 할 때 우리 측 그 안기부장한테 김일성이 그랬나? 그 정주영 회장이 당을 만들었다면서요. 네,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의석도 30석 이상 얻었고 대통령 출마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김일성이 내가 그랬다 그러고 이 말 좀 꼭 좀 전해주시오. 당수 노릇하기가 회장 노릇하기보다 훨씬 어려울 텐데. 요게 제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김일성의 유일한 인간적인 발언. 알겠어. 자, 그런데 이제 그 주체 사상이 있잖아요. 네. 그걸 사상이라고 불러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주체적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자기를 내세워야 되는데 마르크스 레닌을 갖다 끌어내려고 나니까 뭐 하나 집어넣기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막 떠오르는 이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든가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는 누가 자주했지? MC가 했죠. 아, 문재인이가 네. 맞다.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다 그러고 다녔어.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체다. 그럼 사람이 역사의 주체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던 얘기를 갖다 돌리고 있는 건데.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생명은 부모에게서 받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생명은 수령에게서 받았다. 아, 김일성이한테서.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한테 그런 세뇌를 받은 사람만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람과는 그렇죠. 사람의 정의가 다르죠. 근데 그 주체 사상을 이렇게 보면 또 저것들이 그거를 이제 교조화시켜서 이렇게 선전하는 걸 보면 그 기독교를 거의 다 차용해 갖고 하느님 자리에다가 김일성이 갖다 놓고 수령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네, 10대 강령은 십계명이고 똑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탈북한 분들이 한국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편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구조가 편하대. 똑같아. 구조가. 왜냐하면 김일성이 유명한 기독교 집안 아들입니다. 어려서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성가대를 그렇게 뭐 잘했대나. 그리고 그 장인 강량욱 이분은 유명한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강량욱이. 예. 그래서 그 김일성이 어머니 강반석. 예. 그 반석이라는 이름이 그 성경에 아주 나오는 기독교적이잖아요. 만세반석. 네, 만세반석 열린이. 그 반석이죠. 네, 그 예. 반석이죠. 그리고 평양 숭실 졸업한 분들이 많고 그쪽 가게에는 그럼 문익환이랑 막 껴안고 막 문익환이가 울고 그랬잖아요. 예. 김일성이랑 저 예. 평양 몰래 올라가 가지고 예. 그게 같은 기독교 뭐 이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러면? 그쪽하고 지리적 연관성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문익환 목사 그분은 용정 출신이시니까. 네. 그 용정이니까 저 만주. 네. 예. 그러니까 그 저기 김일성이랑 이리저리 엮일 수가 있지. 예. 근데 제가 네. 윤동주 얘기를 보다 보면은 김일성 얘기는 전혀 등장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접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 이러고 그 히라노마 도주 얘기만 나오거든요. 계속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윤동주의 창씨 계명 이름. 예.
아니 출세하려고 대학 가려고 창씨 개명한 헤라누마 도우주는 되고 군인가 가서 출세하려고 한 닭가게 마선 왜 안 되는지 갑자기 좀 이해가 죄송합니다. 딴 얘기 가지고 그 도요다 다이주는 되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예. 그 자기 초등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못 알아보니까 저 도요다 다이주입니다. 그렇게 자기소개했는데 이건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아니 김대중이를 높이 평가해요? 아니 도요타 다이주라고 말한 그거는 높이 평가한다. 아니 지역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알았어요. 그 대목은 높이 평가. 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그 배경 같은 게 확실히 있긴 있었어요. 집안적으로나 그렇죠. 예. 또는 주체 사상이라는 일종의 그 사이비 이념을 이렇게 구성하는거나. 예. 근데 성리학하고는 어때요? 이게 세습이라서.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전에 한번 그 저희 책 선전할 때 나왔던 리하고 기 그래가지고 그 기가 이제 인간의 기고 부모의 기고 그 리는 김일성 수령이 나한테 던져주는 사회적 생명 이렇게 이제 치환이 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 주체 사상을 선전하려고 뭐 외국 학자들 데리고 막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근데 외국 학자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다가 자꾸 필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냥 주체. 지금 그러면 전 세계에 원래는 70년대 예. 북한이 한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때 전 세계에 돈 갖다 뿌리면서 주체 사상 연구소 쫙 만들고. 그렇죠. 예. 예. 그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기념물은 남아 있죠. 그러니까 김일성 선전물 무슨 동상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얼굴만 아프리카 지도자로 바꿔놓은 거, 요런 거를 상당히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한때 써먹었죠.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운명은 누구나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는 반박 불가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보다 완벽한 누군가에게 위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누군가에게 위탁하느냐? 이게 이제 김일성인데 김일성이 이제 아버지 같고 신 같고 그러니까 기독교와 성리학과 공산주의를 짬뽕해서 만든 게 주체 사상입니다. 근데 요새는 공산주의 부분은 확 줄어들었고 뭔가 그 성리학적인 부분이 확 늘어나 버렸죠. 가부장제 그 스타일 같은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고 그 제가 저 장박사 항상 이 고성국 TV 나오기 전에 하는 얘기가 우리가 평상시에 떠들던 잡담으로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자로 얘기는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잘안 되죠? 안 된다는 점은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빠지면 빨리 예. 돌아와야 자꾸 딴 되는데 얘기를 또 가서 해가지고. 자꾸 딴 예. 얘기. 근데 지금도 이름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댓글에 올라왔네요. 네? 지금도 요즘도 이름 바꾸는 사람이 있대요. 옛날 창씨 개명처럼. 이름을요? 뭐라고요? 예, 리짜이밍으로. 아, 참 이상하네. 왜 이름을 바꿔? 자, 그건 그렇고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긴 했어요. 했죠. 응. 그 보천보라는 데를 가가지고 애 2살짜리인가 하나 잡고 응. 요리사 애기 여불 엄마 뭐. 요리사 하나 네. 잡았는데 네. 그걸 동아일보가 띄웠어요. 응.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항일운동 갖다 비적이라고 썼는데 일제 시대 때 일제 동아일보가 네, 그래가지고 비적 김일성 일파 하는 바람에 갑자기 브랜드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비적. 예. 그때 비적이라고 썼구나. 그때는 이제 항일운동을 하다가 이제 비적이라고 신문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응. 김일성 일파 하는 바람에 그때 굉장히 떴는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단독 행동이냐 응. 중국 공산당에 응. 밑에 하부 조직으로서 갔다 온 거냐 이거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본인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그때 항일연군 소속이었어요? 항일연구 소속은 맞습니다. 응. 그래가지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자기가 창설했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선혁명군하고 동북 항일 그 뭐 혁명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상의 군대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4월 26일 날 그 행사를 합니다. 창건 행사.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날조 계속 해가지고 자기 이제 과거를 갖다 이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날조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구호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호나무. 예. 네.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미령, 야영 뭐 이런 걸 하면서 나무에다가 어떤 신념을 새겼다. 근데 그거 요즘 이 현대 에티켓으로는 진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연 훼손이죠. 나무에다가 글 쓰고 네. 바위에다가 막 새기고. 그렇죠. 예? 그거 정말 허접한 건. 네. 그거를 지금 그게 몇 개쯤 돼요? 구호나무가.
그게 이제 해마다 몇 개씩 발견이 돼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엔 놀- 19건인가 그랬는데 네. 다음에 900구로 갑자기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그거만 하고 다녔나? 그러면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발견을 못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5, 60년대, 70년대는 한 그루도 발견이 안 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발견이 되는지. 그러네 그것도. 네. 그리고 항일 운동을 갖다가 한다는 사람이 잘 못했다 하게 되면 아니 하라는 항일 운동을 한다 그거 파고 댕기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 없애는데 좀 우아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화가 계속되면 만화가 된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신화와 만화가 그런 차이가 있구나. 예, 계속되면은 나중에 결국 그게 네. 사람들이 놀고 있게 되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40년대에 새겼다는 구호나무가 왜 수령 20년도 안 돼 보이는 나무에 어떻게 새겨질 수 있을까? 이 과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보고 싶어요. 그 비정상 기적의- 당국이 싫어한다는 게 자꾸 그런 얘기 하면은 예. 아 그래서 한때 제가 암살 리스트 뭐 한 30위권까지는 올라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순위 욕심을 냈어요? 아 제가 좀 더 분발해서 올려야 되나 아니면 좀 참아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한때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뭐 김일성 얘기는 이쯤 합시다. 네. 예. 너무 진지하게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만화처럼 그, 접근. 요 최근 저기 오물풍선하고 네. 대북전단 얘기 좀 합시다. 예. 이 오물풍선을 보고 제가 정말 북한이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풍선에 뭐를 담아 보내잖아요.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돈을 쓰고 정성껏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물을.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쓰레기라도 못 쓰는 거예요. 그 북한이 어차피 돈 들여 그거 만들 대충 넣는 게 바에야. 아니에요? 아 그럼요. 문구 하나하나 다 검증하고 뭐하고. 그래요? 그럼요. 쓰레기도 내용물 다 검증하고 나름대로는 그러면 다 담배 머리 꽁초 몇 개 써서. 이런 식으로 다 세가지고서 저는 뭐 북한이라면 등이 그랬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은 사실 이 오물도 돈 받고 사고 파는 나라거든요. 아직도 거름을 져내니까 북한 화장실, 공중변소 같은 데는 자물쇠 채워놓고 동네 사람들만 쓰고. 그거 못 퍼고 가게 하려고. 근데 누가 훔쳐갈까봐. 아하, 그것도 그렇구나. 네, 이 분뇨 퍼갈까봐 앞에서 이제 막 보초 쓰고 그러는데 그거를 담아서 보낸다. 주민들 반발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그저 우리 제가 시골에 살 때 네. 60년대인데요. 그때는 진짜 우리 화장실에 있는 분변 예. 이건 못 포가게 하려고 그렇죠. 저 지킨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돈 들여서 내용물을 만들어서 보내도 효과가 없으니까 돈 안 드는 쪽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주민들의 반발을 좀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에서는 자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뭐 컵라면 스티로폴 박스라든가 유리를 꿰맨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리를 어떻게 꿰매요? 유리에 금이 가잖아요. 우리는 버리고 새거 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북한은 유리가 귀해요. 없어요. 네. 어허. 그래서 갈라진 틈에다가 단추를 대. 그리고 양쪽을 잡아 매가지고 유리를 뚫어서 깨지는 못하고 네, 그 갈라진 틈 사이에 여기에 요렇게 네, 단추를 양면에 대고 단추를 놓고 그거를 이거를 진짜 꿰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도 하지 못하는 네.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라면 박스 이런 게 북한에서는 매우 유용한 뭐랄까요 재활용 도구고요. 탈북한 사람 중에는 우리나라 그 왜 라면 봉지 비닐 봉지 비닐. 예 아니 이렇게 귀한 거를 그냥 쓰레기로 버려.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잘못된 물건은 바꿔드립니다. 하긴 예전에 그 이중섭 화가 예. 그 담배 핀 그 은박지에다가 금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랬죠. 그렸으니까 예. 그럴 만도 하네 진짜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장 박사 얘기한 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딴 길로는 안 가겠습니다. 음. 날아오는 거 말고 날려 보내는 것 중에서 저 아이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다 생각. 우리가 보내는 것 중에서 맨날 하거든요. 예. 그 이마트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 예, 갔는데 애한테 돼지고기를 주니까 애가 안 먹어. 고기를 주는데 안 먹는 걸 찍어가지고 USB에 담아가지고 고기 안 먹어 있잖아요. 딱 두 번째는 자꾸 초코파이 날려 보내는데 이 단맛보다 짠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험도 한번 해봤어요. 라면 요만하게 해가지고 단 거는 2개 먹으면 질려서 질리죠. 근데 짠 짠 거 거는 한번 가기 인이 그렇지. 박히면 못 한없이 이기거든요. 들어가지. 예, 그래서
요만하게 한번 달아서 해봤더니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이 소포 작은 걸 갖다가 이 라면을 해가지고 스프랑 같이 날려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라면을 예. 근데 이게 용도가 달라요. 우리나라 초코파이도 북한에서 이제 짝퉁 무슨 단설기떡 이런 거 만들었는데 북한 암시장에서의 그 가격이 정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이 초코파이가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이에서 초코파이 개가 있었어요. 초코파이 개, 네, 그러니까 개돈 묻는 개. 그러니까 이제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니까 어. 북한 당국이 감시를 하니까 어허. 초코파이로 이제 일 잘하는 사람 몇 개를 더 준 거거든요. 간식도 그걸로 주고. 어허. 그러니까 불과 얼마 사이에 개가 생겨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뭐 개주가 생기고 이게요 북한에서 약간 기력 회복 뭐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이거 뭐지 이 알부민 이거를 먹지 않습니까? 이거 방금 제가 마셨는데 효과가 확실해서 막 효과가 있죠. 네, 예. 없던 기억이 마구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알부민을 먹지만 북한에는 양은 냄비에다가 초코파이 하나 넣고 끓여 먹습니다. 초코파이를 어떻게 끓여요? 그게 초코파이 탕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거짓말이야? 그게 카페인 뭐 이런 게 저- 들어 있으니까 단맛이 있으니까 없는 사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이 지어내는 거 아닌가? 아니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근데 실제로 어. 북한 얘기는 듣다 보면 장 박사 얘기를 듣다 보면 아니 정말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가 사실인지 애매할 때 되게 많거든요. 아니 초코파이 탕. 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파는 초코파이와 나중에 이제 북한 그 개성공단 공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코파이의 품질이 약간 달랐는데 이게 귀신처럼 장마당에서 가격 차이가 나요. 아하. 그리고 장마당의 초코파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구나 완화가 됐구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초코파이 탕은 저희가 시계를 돌려가지고 6.25 때 6.25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군들 있잖아요.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다 남긴 걸 얘네가 끓여 먹는다며 라고 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꿀꿀이죠. 예, 꿀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땐 너무 이상하게 이제 들리는 건데 당연히 미군들이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예. 뭐 치킨, 칠면조, 가공 담배꽁초 뭐 들어간 거 갖다 끓여 먹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 저희가 볼 때 지금 초코파이 되게 이상하지만은 거기서는 당연할 수 있다. 라면을 요즘 부대찌개가 맛이 만약에 50년대보다 덜하다면 예, 거기 들어가 있는 담배꽁초 몇 개가 빠졌을 거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거긴 진짜 먹다 보면 담배꽁초 나오고 그랬어요.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예, 예. 그게 꿀꿀이 남대문 중에는. 시장에 뭐 얼마였다 가격도 알려주시는 원로분이 계셨는데 예, 존슨탕. 어. 네. 존슨탕.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라면을 주면 내가 중심 잡아야 되는데 나도 끌려 들어가네. 그래서 선물하라고. 그래서 선구라로 가야 맞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개성공단 얘기를 잠깐 더 드리자면은 예. 근로자들 일 잘하라고 라면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주면 집에 가져가. 그래가지고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국물만 마시고 면은 보자기에 싸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면은 왜? 식구들 먹이려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상한 음식 뭐 이런 거 먹어도 괜찮냐 그랬더니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는데 상한 음식 이런 거 안 가린다 탈 안 난다 정 찝찝하면 치약 먼저 먹고 나서 썩은 음식을 먹으면 괜찮더라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치약을 왜 먹는지 아이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그 지금 오늘 새벽이에요. 예. 오늘 새벽 0시에서 예. 1시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서 그 박상학 대표가 약속대로 공언한 대로 네. 20만 장을 올려 보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내용 중에는 저 트로트 노래도 있고 뭐 $1짜리 지폐도 한 2,000장 넣어서 보냈다는데 20만 장 중에 2,000장. 네. 로또네요 그러면. 그 $1짜리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대접받습니까? 1달러 있으면은 그래도 꽤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니까 공식 환율이 지금 1인당 1달러당 100원인가 그런데 100원인데 암시장에서는 그게 한 8,700원쯤 하거든요. 네. 1달러가? 네. 그러니까 쌀 1kg가 5,000원에서 5,500원쯤 합니다.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1달러면은 1kg 반 정도 살 수 있는 거고 옥수수면은 그거보다 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달러가 통용은 돼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지금. 안 된다는 뜻이죠? 아니 북한 돈은 국돈이라고 그래요. 어. 근데 국돈은 당비 낼 때만 씁니다.
통산당에. 장마당에서 이 북한 돈 국돈을 내면 석기돌이 취급을 받아요. 석기돌이? 네. 석기돌이가 뭐야?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서 만든 석기돌이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외화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무슨 러시아에서 일하다 온 사람 뭐 누구를? 유럽에서 뭐 그런 사람한테 이제 외화와 바꾼 돈표라는 거를 지급을 했습니다. 외화와 바꾼 돈표는 외화로만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백화점이 있어요. 여기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게 다 무너져 가지고 장마당만 가도 엔화로 내면 그 파는 아주머니들이 그럼 거스름돈은 위안화로 주랴, 달러로 주랴, 유로로 주랴. 네. 그리고 머릿속 환율이 팽팽팽팽 돌아가서 탁탁탁 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한수를. 그리고 왜 중국의 위안화 밑에 이렇게 뿔 각자를 쓰는 조그만 지폐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단위가 너무 작아서 중국에서는 퇴출이 됐는데 거의 전부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어허. 잔돈 거슬러 주기용으로. 음. 네. 그래서 북한에 혹시 가시게 그러면- 되면 네. 아니요. 북한에 갈 일은 뭐 있어요. 통일된 다음에 가야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북한에 이제 당비 내는 그 국돈 말고 네.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돈 중에 제일 많은 돈이 달러. 위엔화? 달러입니까? 달러. 중국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접경지대는 위안화지만 어. 보편적으로는 달러. 아, 달러구나. 네. 그다음에 엔화. 엔화.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 돈 가져가면 어떻게 돼? 원화는 아직 바로 안 잡혀가나? 봤는데 예. 저는 원화도 좀 널리 통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북한에서 계속 뭐 지원금 달라 하잖아요. 돌아가신 노재몽 총리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래 그 돈 줄게 그 대신에 원화로 주겠다라고 역제안을 한번 해보자. 한국 돈으로 주자. 북한 돈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당 간부들한테 뇌물을 줄 때도 지네 북한 돈 국돈으로 주면은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보복합니다. 아하. 이게 나를 물먹이는 거냐. 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장마당에서 딱 통하는 두 마디가 있는데 네. 달러 음. 남조선 오리지널. 아랫동네 거라고 요거는- 하죠. 네, 요거는 아랫동네 무조건 거. 먹힌다는 거거든요. 아, 물건이? 예, 그게 1등급이란 얘기죠. 물건이 한국 거다? 예, 그다음에 달러 있다? 예, 두 가지가 제일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적으로는 상당히 잘 발달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만 들어가면 돼요. 사람들 준비가 돼 있어요. 접수만 하면 되는 접수만 거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1야당인 장마당이 노동당을 거의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마당 정권이 곧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다. 제1당이 장마당?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예전에는 일본에서 그 제1교포들 막 건너가고 할 때는 일본 물건이 본산제라고 그래서 유행을 했는데 요새 이제 아랫동네 거가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랫동네 거라는 거를 확실히 보여주고 품질 인증을 한 뒤에 상표를 자르는 게 북한식 상거래입니다. 그 시간이 뭐 많이 됐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제가 그 개성에 당일치기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평양보다도 더 정예 요원들이 배치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예, 돈이 도는 곳이니까. 예, 근데 그 군인이 길에서 이제 그 경계 근무를 하는 군인을 봤더니 키가 여기야. 총이 땅에 끄이더라고. 네. 키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뭐 옷도 뭐 그냥 해져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북한군 상태입니까? 지금 북한에 그 징집할 때 하한선이 138cm인가 그렇거든요. 138cm 네. 키가. 148이었 138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언저리의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네. 140, 145가 많다는 예, 뜻이네. 그리고 고난의 행군 때 워낙 그 못 먹고 자라가지고 김일성은 남북 체형에 엄청난 격차를 벌려온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 조선시대 수군의 평균 신장이 160cm였거든요. 아, 근데 기록에 보면 이순신이 그거보다 좀 작다고 그래요. 157쯤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광화문 동상에 있는 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뽑지를 못합니다. 기록제가 짧아가지고 여기까지 뽑다 보면은 끝이거든요. 맞아. 근데 거기서 또 후퇴를 해가지고 140m로. 직접 싸울 때 쓰는 게 아니라 지휘도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폼 잡고 있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를 역행해서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좀 벌이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진화생물학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다. 그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해명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2주 전에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을 좀 폄훼하는 것 같아서 실망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지금 키가 160도 안 된다고 또 아, 근데 폄훼했다고. 또 저희가 이순신 장군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한국사에서 세계적인 업적을 이룬 인물이 누구냐를 얘기하다 보니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정말 대단하죠. 정부가 밀어주지도 않는데 혼자 가서 이긴 거니까. 근데 그 임진 전쟁 자체가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정도의 전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동양 타이틀 매치 이긴 거겠지. 이승만이나 박정희처럼 이렇게 세계 타이틀 매치 승리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동양 타이틀 매치. 아시다시피 그거 일본 해군이 우리가 이순신 때문에 졌다는 그거 부각시키려고 띄운 해전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나 좋아하지. 저에게는 13척이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런 정신 승리하느라고 그거지. 37점 4듭시다. 아닌데. 체온 1도씩 올립시다. 예. 베티블루가 몇 도지? 베티블루가 몇 도였나? 30. 자, 마무리할게요. 네.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예. 김일성이 호국 그 영령들을 가장 많이 만드는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챙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일단은 잠재적인 경쟁자이자 후보가 될 수 있는 중국을 완전히 자기 밑으로 내려놓는 데 성공을 했고 중국과 미국이 증오하면서 결별하도록 딱 틀을 만들어놨고 중국은 100년 치욕이라고 했던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씻었습니다. 우리와 미국과 싸워서 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북한은 김일성이 자기 정권에 필요한 사람들을 요지가 다 심었고 그 와중에 박헌영하고 허가일을 날렸고 일본은 군수산업을 갖다가 해가지고 경제가 부흥을 했고 미국은 NSC-18이라고 하는 그 국방비를 갖다가 150억 달러에서 500달러 늘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럼 모두가 다 하나씩 얻었는데 한국은 얻은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를 때는 내가 호구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호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가 세계 8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 세계 사이비 종교 역사를 보면 4대째까지 가는 사이비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주는 뭔가 독특한 게 있으니까 사람을 끌어모았을 거고 보통 교주 아들이 이제 2대 교주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3대 넘어서면서부터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4대째까지 간다면은 이제 사이비 종교로서의 위세는 많이 약화될 것이고 거기까지는 못 갈 거다라고 전 그래요. 조심스럽게 마무리 말씀으로 전망합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네. 4대 얘기하는 김주 누구야? 김주애. 김주애. 근데 이름이 주애인지도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네. 그 지금 김정은이가 뭐 얼마 못 산다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의사들 말이 그래요. 네. 그러면 김주애로 4대가 넘어갈 거다. 저는 김주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면은 북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들어서는 순간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글로는 못 갈 거다.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제 김여정과 김주애의 엄마와 두 사람이 이제 친정을 놓고 누가 할 거냐 이 싸움이 붙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궁중암투입니까? 여인 천하가 벌어진다 이렇게. 사실 조선시대 왕이 어리면 상관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주애가 몇 살 상관없이 오빠의 동생이냐 처냐 이설주랑 김여정이랑 둘이 붙는다. 이 설정이 가장 저는 와닿습니다. 그쪽으로 밑에 있는 그러면 것도 누가 한번 이길 집결한다. 이제까지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동생이 이긴 경우는 잘 없습니다. 결국은 엄마가 이깁니다. 더 모지니까. 그 여기서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김일성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백두산 혈통인데 이제 후지산 줄기냐 한라산 줄기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멸을 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쌍구라 장원재 박사, 남정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